특별한 예방 방법이 좀 없을까요? 사실 광고 문자는 그 광고 표시를 앞부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구분이 가능한데 예. 이런 스미싱 문자들은 오히려 진위 여부를 좀 구분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하지만 택배는 일단 주소가 잘못됐다고 다시 링크로 입력을 해달라는 요청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네. 택배와 관련된 링크는 그냥 1차적으로 클릭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상생 소비 쿠폰 제도를 악용한 스미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해당 지원금들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또 소비 쿠폰 또한 뭐 문자로 발송되는 형태가 아니니까요. 예. 좀 무시를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나 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이벤트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 흔히 URL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것을 이제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또 실수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사기 피해를 유도하는 링크의 그 종류가 뭐 택배 반송부터 요즘 교통 범칙금이나 상생 페이백 같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우시잖아요. 예.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하니 좀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클릭을 하셨다면 바로 휴대전화를 종료하거나 예. 유심칩을 분리하시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빨리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악성 앱 설치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두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요즘은 알아보니 이런 보안 프로그램조차도 금융사기 피싱 수업으로 좀 이용되고 있다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 방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허겁지겁 전화기를 오프시키게 되죠. 종료시키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가요. 네네. 그런데 아까 비행기 모드 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손가락을 바로 네. 끌어내려서 보면은 비행기 표시 있잖아요. 네네. 예, 바로 비행기 표시에 거기에 클릭을 하면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니까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 택배 반송 아까 이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신용카드 네. 신청한 카드가 뭐 반송이 됐다 뭐 잘못 왔다 하면은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전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반송됐다. 뭐 주소 입력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를 또 빼가는 그런 사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꾸준히 발생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신청하신 카드가 발송됐다는 안내 문자나 전화가 1차적으로 오는데 이제 그 전화나 문자를 받고 당황한 피해자가 발신번호로 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가 탈취되었으니 어서 조치를 취하라면서 카드 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네. 이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번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문자를 보낼 때부터 카드 발송 안내인이 네. 만약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래 번호로 확인을 달라면서 그렇죠. 그렇게 또 그 알아봐요. 번호로 안내를 합니다. 아하, 또 그런 방법도 있네요. 예. 그런데 카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 사용하시겠지만은 이 카드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예. 그 기간 한 5개월, 6개월 남으면 맞아요. 자동으로 오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갱신한다고. 발송됩니다. 예. 네. 최근에 제것도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면은 신청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예, 좀 막막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받으니까 맞기는 맞던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기 행각에 이용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를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신용카드 배송 관련해서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전화로 받으셨다면 전화번호는 끊으시는 게 가장 먼저 그 전화는 일단은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 말을 하게 되죠. 연락을 네. 예, 그러죠. 예. 이제 그럴듯하게 전화를 이제 일단 알겠다고 마무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2차적인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본 금융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해당 사실을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일반 전화 같은 경우는 덜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휴대폰이 담당자라고 네.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원래는 공공기관에서는 별로 없는데 네, 거의 없죠. 그런데 네. 범죄 조직에서는 그쪽을 더 이용하는 네, 것 맞아요. 같고, 예.
그 피싱 범죄가 이제는 소상공인들까지 노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유형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접근을 하는가요? 네, 우리 자영업 하시는 그 소상공인 분들은 대금 결제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해 두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사업용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한 범죄인데요. 먼저 그 공개된 계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입금을 합니다. 예. 그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계좌라고 신고를 해서요. 지급 정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 해당 예금주에게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 예, 예. 그 대가로 또 현금을 별도로 또 요구를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장에 수수료 입출금이 잦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입출금이 이제 되는데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지급정지 상황에 놓였다. 그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혹시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됐다면 일단은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금융기관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잘못 입금이 되었으니 환급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범죄자들이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마시고 바로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신범들이 이 소액결제를 유도해서 또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보통 예. 지인을 사칭해서 접근한 후에 소액의 금액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서 결제를 유도를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통신사로 소액 결제 내역과 결제처의 연락처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후 유선으로 먼저 환불 요청을 진행해 보시고 만약 거절이 되면 신분증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지참하셔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 이후 이 접수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통신사나 게임사, 결제 대행사에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스미싱 등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예방법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정리의 말씀. 예.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사기 수법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무조건 바로 끊으시고요. 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AI를 이용한 목소리 변조도 가능하니 익숙한 모인의 그 목소리의 지인이나 가족의 전화라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끊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대출 소개나 이벤트 당첨 등의 안내는 일단 의심 먼저 하시고요. 특히 전화상으로 보안장치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피싱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떤 기관도 인증서나 보안카드, OTP와 같은 보안장치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12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금융감독원은 1332, 문자 신고는 12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18번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